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 번째로 수학 공부, 암기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고, 두 번째로 선행학습에 대한 생각, 마지막 세 번째로 수학공부법, 특히 개념은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셔서 수학 공부에 대한 큰 방향을 결정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자면, 개념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남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하고, 정시에서 수학 점수를 2등급 정도 받으려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유형 풀이까지 전부 외워라 입니다. 자, 여기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나가셔도 되지만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재미삼아 들어보시면, 두 분이 워낙 유명하셔서 여기저기 많은 영상이 있는데 저는 요 두 가지 영상만 딱 분석을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 번씩 정주행 해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 풀이 완전히 암기시키면 수능 2등급은 나온다 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시고 경기여고 6년 교직에 계셨고, 대치동에서 20년 넘게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수학은 암기다의 저자 김현정 원장님의 발언입니다. 저는 수학 머리가 안 좋은 애들 있죠. 지금 초등학교 어머니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애는 수학 못하는데 어떡해요? 수능 1등급 다 받을 수 있으세요? 내신 1등급은 못 받아요. 제가 있는 강남 지역은 안 돼요. 보장 못 해요. 하지만 수능 1등급은 다 받을 수 있으세요. 저는 자신해요. 수학 머리 안 좋은 애들요. 어디까지 다 만들었냐면요. 최하 2등급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 정승재 선생님이십니다. 워낙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수학은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대표 선생님이시고, 얼핏 들으면 반대 의견 같은데 기출문제만 외워두면 두 문제 빼고 맞출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소 2등급 김현정 원장님과 같은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수능의 구조를 잠시 말씀드리면 1번부터 30번까지 30문제를 푸는데요. 2점짜리, 3점짜리는 크게 대학을 가기 싫어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학 판별식 정도는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은 수능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점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4점짜리. 4점짜리가 가장 높은 점수인데, 요 문제가 총 13문제가 출제돼서 52점,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작년 수능 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했느냐. 두 문제는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내고요. 11문제 중에서 절반, 6문제는 아주 쉽게 거의 3점짜리 수준으로, 나머지 한 5문제 정도는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던 친구들은 풀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게, 그러니까 기출 냄새가 많이 나도록 풀어봤었던 기억력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두 분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지만 2023학년도 수능 등급 컷을 잠깐 보시면 세 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이니까 두 문제 빼고 암기를 해서 다 맞췄다고 하면 2022년까지는 결국 기출문제 암기만으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 부분은 두 분 다 동의하는 상황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기출문제 풀이를 완전히 암기시키면 수능은 2등급은 나온다가 2022년까지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선행학습입니다. 정승재 선생님의 선행하면 안 된다 주장입니다. 쭉 들어보면 수학을 암기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를 전제로 깔고, 결국 선행을 하면 학생이 집에 가고 싶어서 또는 뭐 급하니까 등의 이유로 암기를 하게 돼서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된다 정도의 주장을 하시는 듯합니다. 왜 나쁘냐면 선행학습이 집에 가야 돼서 그래요.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면 본질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라는 폐해가 자연스럽게 접착되는 거예요. 그 공포 마케팅 때문에. 선행학습은 그 누구도 테스트 해주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없습니다. 기말고사 없습니다. 그 과정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몇 년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개념을, 배운 것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빠르다 그랬어 라는 정말 수학이랑은 가장 거리가 멀어야 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었다는, 아무런 의미 없는 필수 예제 맞추면 집에 보내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학습 방법은 필요 없다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력을 마비시켜. 김현정 원장님은 암기 선행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저는 근데 실제로 중1 학생들이 선행을 나갔다 하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리고 시험을 봐요. 공통수학 2까지 했으면요. 그 밑에 강좌가 공통수학 1 참 많아요. 그러면은 공통수학 1을 만약에 했단 말이에요. 그때 시험을 봤을 때 성취도가 70% 넘어야 그래도 제대로 했다고 생각되는데 70% 넘는 학생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별로 없어요. 5%도 안 되는. 그 학생들 어디서부터 시키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시면 선행을 시켜도 보통은 소용없다. 두 분의 이야기가 얼핏 비슷하게 들립니다. 정승재 선생님은 선행은 암기로 가게 되어 있고 암기는 수학을 망치는 길이다 정도인 듯하고, 김현정 원장님은 선행을 잘못 시키면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하시면서 해당 영상을 쭉 정주행해 보시면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선행을 금지하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하반기부터 고등 개념까지 쭉 한 번에 선행을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 선행학습과 관련해서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정도의 의견은 두 분 다 동일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념학습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알고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할 줄 아는데도 1등급이 안 나온다? 불가능합니다. 정승재 선생님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을 해야 된다. 워낙 유명한 주장이시니까 김현정 원장님의 말씀도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 익히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에 또 공식이 많이 나와요. 증명해야 될 공식을 그냥 외우기만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다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백지 테스트입니다. 개념을 외웠죠? 공식도 증명했죠? 그거를 백지 테스트에서 써봐야 돼요. 백지에 공식의 증명 과정을 쓸 수 있을 정도랑 개념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학습하는 게 결국 같은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을 하는 학생은 백지에도 쓸 수 있을 거고,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학습한 학생은 남한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어떤 주장의 결은 다른 주장 같은데 정리를 하고 보면 공통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는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